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곳. 고단한 역사 속 불굴의 의지를 간직한 고장 강화. 그리고 100년 전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 정도로 최대 규모로 모였다고 합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강화의 외침. 독립운동의 선구자 김구 선생에게 보내는 은밀한 서신까지. 강화 만세운동 선봉에 선 역사적 인물 유봉진. 눈물부터 나요, 나는. 예, 부친의 그 일 하늘에 계시더라도 편히 계십시오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강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그 처절했던 100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 3월 18일 100년 전 강화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919년 만세 소리로 가득했던 역사적 그날. 강화의 만세운동은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지방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철저한 평화적 시위였다. 3.1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지역에도 물론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그렇게 2만 명이 모였는데도 다른 지역에서는 현장에서 발포를 내가 사망을 하고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병전쟁을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운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늘 고군분투해야 했던 호국의 고장 강화. 1871년에는 미국이 강화를 침략해 전투를 벌였으나 다행히 굳게 닫힌 개방의 빗장을 열진 못했다. 그리고 1875년 일본이 운효호를 끌고 민가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일본은 조선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시킨다. 일본은 우리 조선에 강요를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연무당에 중무장한 군대를 배치를 하고 화포까지 쏘아가면서 엄청난 위협을 하고 공포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당시 우리 강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5년 전에 있었던 그 신미양요의 악몽, 또 10년 전에 있었던 병인양요의 악몽이 아마 되살아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또 항일의식이 싹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9년간 몽골의 침략에 대항했던 강화의 도성 강화산성.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졌던 비극의 장소 연무당 예터. 프랑스, 미국, 일본과의 교전을 모두 겪은 투쟁의 역사가 담긴 초지진. 피할 수 없었던 침략의 역사 속에서 강화의 의병운동 또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병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강화의 만세운동. 의병운동의 시초가 된 강화 진위대를 이끌었던 이동희 선생과 그와 함께 강화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중 유봉진이 만세운동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결심한 유봉진과 뜻을 함께할 21명의 동지들이 길직교회에 모여 3월 18일로 거사를 정한다. 그 시작에 황도문이 들고 온 독립선언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가 연희전문학교 학생 황도문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온 바로 그 길입니다.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이자 의병 활동을 해온 유봉진과 지식인 황도문의 만남.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목적으로 보호 순사를 지원했지만 채용되지 않아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선생님, 아니 황 선생님 여길
유봉진을 찾아온 강화 출신 황도무는 서울의 시위 소식을 전하며 문서 하나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요? 조국의 독립 의지가 담긴 문서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유봉진에게 전달된 독립선언서. 황도무는 왜 유봉진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넸던 걸까? 두 분의 관계는 뭐 당시에 전문 학교를 다니면 그 지역의 최고 지식인 아니에요. 그리고 유봉진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제국기부터 어백인 전쟁이라든지 국회부 산운동이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하나의 중심적인 지역 활동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만세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 같소.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번 만세운동에 난 목숨을 내놓을 것이오.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결심에 힘을 실어준 부인 조인혜. 그 부인이 온수리에 있는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집은 온 가족이 다 색깔이 사상이 불온하다. 부인조차도 그 온수리 여성들을 이끌고 이 불온한 만세 시위에 만세운동에 참여하러 여성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 유봉진 선생의 집 자체가 전부 다 문제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기록이 이렇게 저렇게 전파된 게 아닌가 싶어요. 유봉진은 자신의 상의에 독립결사대를 적은 후 사람들 앞에 나서 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만세운동을 위하여 독립결사대원이 될 것이니 천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천국에서 만나자. 3월 18일 거사를 앞두고 시위 전날까지 강화 각지를 돌며 계획을 알린 유봉진 열사. 그와 뜻을 함께한 동지들 역시 국민회복, 강화 군민에게 등의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기획했고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기에 3월 18일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강화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만세운동 당시 결사대 길을 들고 선봉에 섰던 유봉진은 신문 조사 중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빠짐없이 진술하며 일본 조사관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격정적이고 이런 성격이었던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유봉진에 대해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람이 이분이 그 군인 출신이면서 그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하얼빈에서 처형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저 일을 내가 했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봉진 선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의 장남 유재중 씨를 만났다. 유봉진 선생은 만세운동 후 대대적으로 주동자 색출에 나선 일경이 자신의 부모를 협박하자 은신처에서 내려와 체포되었다. 강인한 의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지만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없이 좋은 아들이자 이웃이었다. 부친은 뭐 일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데려다가 같이 겸상도 하고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의사 생활을 좀 하셨는데 그 뭐 진료를 받으러 왔을 적에는 치료비가 없거나 이러면은 그냥 다 보내주시고 이랬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그냥 아버님이 쓰시던 거니까 그냥 가방에다 넣어놓고 보관만 했어요. 그래도 또 뭐 배움이 많지 않으니까 뭐 한문으로 전부 돼 있어가지고 잘 읽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보관만 해놓은 겁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낡고 오래된 문서들을 간직해온 유재중 씨. 유봉진 선생은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후 1947년에는 혼란스러운 정세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어 김구 선생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독립 후에도 계속해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유봉진 선생. 이런 걸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하지 중장 뭐 각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편지 서신을 보냈다는 거는 참 뭐 이 상상 외로 대단한 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대범함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또 다른 신문 조서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봉진 선생과 만세운동을 함께했던 또 한 사람. 독립선언서, 국민회보 등 주요 문서의 배포를 담당했던 염성호 선생. 생전에 직접 손수 쥐었다는 자택.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독립선언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후 강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 63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3명은 징역 또는 태형을 받게 된다. 염성호 선생은 강화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명으로 태형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난 수용복인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건 생각도 못하고 어디 계실 거다 그리고선 찾았는데 수용복을 입고 계신 걸 보니까 아유 저 수용복을 입고 얼마나 고철당하셨을까. 서대문 양무사 가서 그 생긴 걸 보면은 한 군데 앉아서 사방을 전부 다 감시하게 돼 있는데 그 감시 속에서 얼마나 고철당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던 그날의 만세 소리. 그리고 일제의 끝없는 감시와 협박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 집 바로 뒤 산소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염수경 씨.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유난히도 엄했던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가 일본어를 쓸 때면 불같이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잊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제가 앞으로 할아버지 만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후에도 교동면, 월권리 등 강화에서는 몇 번의 만세운동이 더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강화 만세운동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화. 어른들보다 일주일 앞서 시작된 어린 학생들의 만세운동. 당시 강화도 전체에는 사립학교가 72개나 설립되어 있을 만큼 강화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교육열은 높았다. 강화 보통학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도 어린 학생들에게 독립의지를 심어준 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 이렇게 강화 공립보통학교 교실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띄워놨는데요. 왜 저걸 띄워놨을까요? 옛날에 저렇게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태극기를 그리고 3.1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게는 8살부터 많게는 10대 후반이었던 강화 보통학교의 학생들은 1919년 3월 12일 수업을 거부하고 칠판에 태극기를 그렸다. 학생들이 이제 나라를 되찾자는 만세운동이니까 우리의 태극기를 그려놓고 이제 당시에 만세운동을 했던 걸로 만세를 외치고 그랬던 걸로 그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의 외침은 훗날 1919년 3월 18일 강화 만세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을 상상하며 시를 쓰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쓴 시를 한번 우리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일본 말을 듣다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생을 마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생을 산 거다.
일본에게 친구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간 의병들,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못한 학생들, 그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바람이 대한 독립 만세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강화 보통학교를 졸업한 올해 100세를 맞은 김귀현 할머니.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던 일제의 강압적인 교육 방침. 학교도 저 지금 경자산이라고 저기 있잖아요. 그걸 신사참배라고 이제 아마데라서 오목감이라고 그러고 만날 가서 이력하고 만날 가고 학생들 가서 저러고 학교도 거기 심상소학교 일본 놈 아이들은 가르치는 심상소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 학교 다닐 적엔 심상소학이라고 일본 놈 학교가 있었어요. 그 뭐 말할 수 없죠. 매서 사는 건 마음대로 뭐든지 자유로 못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아유, 이걸 보니까 정말. 아유.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김귀현 할머니. 여기 친구들은 다 보았구나. 잠시 졸업사진을 보며 그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본다. 예. 전이네. 전이네. 네. 아이고 이름을. 최숙희. 아이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네. 네. 이건 이봉이, 어. 이계동, 아. 이건 저. 예. 또렷하게 떠오르는 이름들처럼 그 시절 일제의 만행도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화의 항일운동은 종교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강화 만세운동 대표자들 70%가 종교인이었고 이곳 온수리 성공회 역시 항일운동에 힘써왔다. 국가문화재인 온수리 성당은 1906년 성공회 3대 주교인 트롤로프 신부에 의해 건축됐으며 강화의 민초들이 힘을 보태 지은 최초의 성당이라는 점에서 그 유래가 깊다. 그리고 이곳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 해외에서 독립자금을 모으며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조광원 신부, 그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자 했다. 그리고 항일운동을 이어오던 김여수 선생 역시 1945년 수감 중 옥사했다. 교회도 또 그리고 어떤 종교도 그 나라와 또 결의가 안고 있는 그런 아픔과 또 문제들 앞에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민초에서 총을 든 의병으로 유독 거친 투쟁을 하며 강렬하게 일제와 맞서 싸운 강화 항일의 역사.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 만세! 강화도 만세! 우리가 3.1 정신은 어쨌든 우리 민족성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끊긴다든가 또 새로운 걸 발굴하는 데든가 뭐 우리의 그건 책임이죠. 그거는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가. 강화도의 피 맺힌 역사 속에 숨겨진 영웅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